미쳤나 봐요. 진짜로. 나 완전히 돌았나 봐. 차가 다니는 길가에서 벗으라고 수건 하나만 걸치고. 그런데 더 미친 건 내가 정말 벗었다는 거예요. 48살의 말이에요. 속옷까지 다 벗고 수건 하나만 걸치고 그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 진짜 세상에 거기 남자가 있었어요. 나랑 똑같이 수건 하나만 걸치고 있는 남자가요.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망칠까? 아니면 그냥 있을까? 근데 또 이상한 게 왜 나 흥분되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도 혹시 여행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는 48살 초등학교에서 30년 가르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째, 딸아이는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전 남편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게 남은 건 조용한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혼자라도 떠나자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고 말이에요. 퇴직금으로 처음 가본 해외여행, 일본 규슈였습니다. 쿠마모토에서 혼자 내려간 작은 시골 마을. SNS에서 본 길가, 혼욕 온천이 여행의 목적이었죠.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신기한 온천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정말 길 옆에 있었습니다.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오가고 담장도 없고 그런 곳이었어요. 안내문을 보니 수건 하나 걸치고 입욕하세요라고 되어 있더군요. 진짜 다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8살 여자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선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혼 후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았던 내 모습이 싫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재미없는 여자가 됐을까 싶더라고요. 그때 한 남자가 먼저 수건 하나만 두르고 탕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몸매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는 그 사람을 보니 이상하게도 나도 용기가 났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브래지어, 팬티까지 다 벗고 48살의 내 몸이 거기 있었습니다. 젊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더라고요. 아직 괜찮은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수건을 두르고 나왔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싶었거든요. 발끝부터 조심스럽게 물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수건이 물에 젖으면서 몸에 달라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던 트럭에서 빵빵 클렉션 소리가 울렸어요. 아,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또 한 대가 지나가면서 빵, 또 울리는 거예요. 운전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짜릿했달까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어요. 클렉션 소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하나? 근데 또 이상한 게 왜 나 떨리는 거지?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싫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수건 하나 걸치고 그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남자가 거기 있었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물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조용히 가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니까요. 처음 10분은 정말 조용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완전 한국말이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탈의실에서 한국어로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혼잣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말이에요. 혹시 뭐라고 했나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진짜 미쳤나 봐.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이러셨어요. 아,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남자도 퇴직하고 혼자 여행 왔다고 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처지였어요. 몇 살이세요? 물어봤더니 51래요. 나보다 3살 많더라고요. 결혼은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진짜 나랑 똑같았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아이들은요? 내가 물었더니 아들 하나 있는데 군대 갔어요. 딸은 엄마 따라갔고요. 그 말에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딸 하나 있는데 캐나다 유학 갔어요. 요즘 애들은 다 떠나네요. 그러게요. 집이 너무 조용하죠. 그렇게 온천에서 1시간 정도 있었을까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에서 나올 때가 더 문제였어요. 수건이 젖어서 몸에 완전 달라붙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나가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먼저 나가면서 말했어요. 천천히 나오세요. 제가 먼저 옷 입고 있을게요. 정말 신사적이더라고요. 나도 얼른 나와서 옷을 입었는데 그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래서 함께 마을의 작은 라멘집으로 갔습니다. 라멘집에 가는 길에 그가 말했어요. 온천 어떠셨어요?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당황했지만요. 저도 그랬어요. 3년 전 이혼하고 처음 혼자 여행 왔을 때였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라멘집에서 그 남자는 내가 젓가락질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분 같은데 일본 젓가락 사용법이 완전 일본 사람이네요. 그때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말이에요. 일본 드라마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라멘을 먹으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남자도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더니 그가 말했어요. 외로운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정말 그랬거든요.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은 남편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전 남편하고는 언제부터 안 좋아졌어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한참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언제부턴가 서로를 보지 않게 됐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정말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재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질투보다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게 싫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차를 렌트했다고 해서 함께 마을을 구경했습니다. 빗속의 차 안에서 조용히 함께 달렸어요. 창밖은 어둡고 차 안은 김이 서리고 그 사람 옆에선 이상하게 내가 괜찮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이 나왔어요.
일본 노래였는데 잔잔하더라고요. 노래 좋네요. 내가 말했더니 이 노래 좋아해요. 가사가 혼자여도 괜찮다는 내용이에요. 정말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혼자가 나쁘지 않다고요.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내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남자가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더라고요. 나는 한참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혼 후부터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무서워졌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무섭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물었더니 글쎄요.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하루만이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편했던 거예요. 차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그가 물었어요. 결혼 생활에서요? 네. 소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짐작만 하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당신은요? 저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공항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번호라도 드릴까요? 한국 돌아가서도 연락하면 안 될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끌렸거든요. 이런 남자와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기억하고 싶어요. 왜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또 다른 외로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서로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런 걸 또 겪고 싶지 않아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조금 아쉽네요. 저도 아쉬워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욕심내면 안 되겠네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추억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그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온천에서도 지금도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며칠 뒤 SNS에서 우연히 그 혼욕탕의 사진을 봤습니다. 수건을 두른 내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을 남길까 고민했지만 그냥 좋아요 하나만 눌렀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의 그 물, 그 사람의 온기, 그리고 수건 아래의 나. 그건 나만 기억하는 걸로 괜찮습니다.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아직 내게도 설렘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남자 덕분에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하루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